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의 입학사정관 빈진경 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화면을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 두 번째 평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미술 계열에서 단계별 전형 1단계 합격자들이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그들을 이제 지원자라고 앞으로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자, 즉 미술교사가 되겠는데요. 우선 지원자는 본인의 미술 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평가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말하는 평가자라고 함은 지원자의 출신 또는 재학 고등학교 또는 지원자를 직접 가르친, 즉 지원자의 교과 또는 비교과를 직접 가르친 현직 미술교사를 저희가 평가자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기간입니다. 수시는 지원자는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9시부터 9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입력을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자는 같은 날짜인 9월 27일 수요일부터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되게 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0일 수요일 9시부터 1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자는 1월 10일 수요일 9시부터 지원자가 같고요. 그리고 1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입력을 마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사이트에 주시는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activeart.honik.ac.kr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기간이 되면 이 주소를 직접 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때에 맞춰서 입학관리본부 사이트에 배너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지원자는 앞으로 미술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 및 미술 활동 종합을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자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 입력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지원자 입력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미술활동 보고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원 가입입니다. 그 다음 평가자를 선택하고 본격적으로 미술 관련 활동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과는 5개, 비교과는 10개, 마지막으로 종합까지 입력하면 지원자가 쓴 내용은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 입력이 마감되면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을 하고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 사실과 평가 기간을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개인이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 역시도 가능합니다. 평가자는 지원자가 입력한 각 활동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입력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평가자 역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평가자 입력창을 선택합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원 가입에서 주의하실 점은 평가자는 EPKI라고 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EPKI를 통해서 저희가 이 평가자가 실제 교사임을 인증하는 자료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즉 EPK가 없는 경우는 MPKI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학교 측에 해당 그 교사가 실제 교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면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전체 리스트가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평가할 지원자와의 관계를 작성하시고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척도 평가 및 평가 내용을 입력한 후에 평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최종 평가 완료를 하셔서 모든 프로세스를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평가 요청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최종 평가 완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017학년도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에 일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2017학년도에는 교과, 비교과, 미술활동 종합에서 각각 평가자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를 올해부터는 교과, 비교과 종합을 통틀어서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학년도까지는 최대 3명의 평가자가 존재를 했었으나 올해는 한 명의 평가자가 지원자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양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평가자 양식에서 변경점이 있는데 이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 활동에서 평가자 양식인데 교과 활동에서는 척도평가 1개와 그동안 500자 이내의 교과 활동 평가를 작성을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참여도와 향상도에 관해 묻는 척도평가 2개만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자 양식에서 비교과 활동도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척도평가 1개와 비교과 활동 평가 작성을 했던 것을 교과 활동과 동일하게 참여도와 향상도에 대해 묻는 척도평가 2개까지만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에서는 척도평가 5개와 미술활동 종합 평가 작성을 300자 이내로 작성했던 것을 척도평가는 동일하게 작성을 하나 교과, 비교과, 미술활동 전반에 대한 1000자의 평가서를 작성하시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만 들으면 아직까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접 접하게 될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사이트 화면을 저희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테스트용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실 화면과는 이제 마감 시간이나 모집 기간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자는 이렇게 지원자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미술활동 보고서도 회원 가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본인에 해당하는 모집 시기와 모집 단위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부터는 우측에 이렇게 퀵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작성자 유의사항, 입력 안내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곳에 농축해서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실제 입력 기간이 되게 되면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연락이 쉽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부분을 우선 참고해 주시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원자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원서 접수했을 때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까지 마치고 나면 지원자가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서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저희 미술활동 보고서 사이트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원자 입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맨 위에부터 보시면 평가자 선택,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맨 위에 있는 평가자 선택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 시간이 뜰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모든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입력해 주시고 마감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감 시간, 즉 저희가 얘기했던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이 마감 시간이 0이 되게 됩니다. 이게 0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모든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평가 요청까지를 다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의 기준은 저희가 이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이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평가자 선택입니다. 평가자 선택이라고 함은 지원자의 그동안의 미술 관련 활동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평가자를 선택하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익대학교에서 평가자라고 함은 지원자의 출신 또는 재학 고등학교의 미술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지원자를 직접 가르쳤던 지원자의 교과활동 비교과를 직접 가르쳤던 현직 미술 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평가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을 가르쳤던 미술 교사가 정근을 갔습니다. 타 학교로 정근을 가신 경우, 이 경우는 그 평가자와 연락이 닿고 또 평가자가 평가할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전학을 간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전 학교에서 본인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평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자기를 가르쳤던 미술교사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중학교로 정근을 가신 경우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원자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은 평가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을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해당 선생님이 본인을 평가하기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즉 본인을 가르치지 않았던 미술 선생님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든 경우를 아울러서 다 봤을 때도 본인을 평가해줄 미술 선생님이 안 계시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타 교과 선생님도 평가자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직 미술교사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을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 퇴직을 하신 경우, 이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직 미술교사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도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정교사 이런 교사분들은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미술학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사교육기관과 연관되어져 있는 분들은 평가자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자와의 관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가자 관계를 선택하고 나면 그렇게 6개의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그리고 교과 비교과 활동을 지도한 현직 고등학교 미술교사까지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는 관계입니다. 그 외의 선생님이 아래 해당될 경우, 즉 퇴직교사라던가 타교과 교사라던가 기타 또는 평가자 없음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외의 설명들을 사유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현직 미술교사를 선택하고 교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 검색창에서 1번으로 표시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뜰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성명을 여기다 기입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평가자 리스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홍익고등학교 선생님을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께 지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 학교 지역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택까지 완료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평가자 선택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자 없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을 평가해줄 선생님이 전무하시다거나 아니면 나는 평가자의 의견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 없음으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앞으로 설명드릴 평가 완료라고 평가 요청이라고 하는 마지막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지원자의 작성 내용까지만 해서, 즉 평가자의 의견 없이 저희 홍익대학교로 최종 제출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자 선택을 완료하고 나면 평가 상태가 평가 요청 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와의 관계에서, 즉 홍익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선생님을 평가자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유서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원자는 사유서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홍익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선생님을 선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과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활동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과목명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교과활동에서 작성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미술교과 또는 예술에 의한 교과가 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업에 의한 교과 또는 공업에 의한 교과에서 디자인과 같은 미술 관련 교과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교과활동의 작성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 시간에 PPT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어요. 이 경우에는 교과활동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또는 예술에 의한 교과만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드렸던 사회에서 했던 다른 활동, 즉 기타 교과에서 했던 미술 관련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비교과 영역에다 작성하셔야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명을 작성해야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미술이란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미술 1학년 1학기 그리고 이수단위 몇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과목에서 나는 하회탈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드로잉도 활동을 했어요. 즉 두 가지의 활동이 있었어요. 이때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즉 하회탈 만들기 1학년 1학기 이렇게 쓰고 두 번째 항목에다가 드로잉 1학년 1학기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작성하신 내용은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과목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 내용은 그 밑에다가 한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학기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수단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시게 될 텐데, 이때 본 교과목의 수업 시간 내 활동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참여도 및 역할이나 과정, 결과, 성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시고 나면 저장 키를 눌러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교과활동의 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더 작성을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총 5개까지의 교과활동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가장 많은 질문들이 뭐냐면 나는 일반고인데 수업이 제한되어져 있어서 칸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의를 가지시고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이 한두 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홍익대학교에 서류를 제출했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비효과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 그 지원자의 적성, 역량 그리고 소질들을 충분히 저희 쪽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더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즉 학교에서 한 수업 개수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교과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이 수업을 들었던 교과를 충실히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또는 미술중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들었던 교과 수가 5개 이상이 될 텐데요. 이 경우 역시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 위주로 5개를 추려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함은 교과를 제외한 모든 미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아니면 뭐 방과 후 수업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의를 또 주시죠. 과연 어떤 활동들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간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교육기관에서 주최한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한 활동들이 이에 해당되겠는데 고등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방과 후 수업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그 영재학교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활동 역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 됩니다. 두 번째 척도는 활동 기간입니다.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일회성의 단기간의 활동보다는 좀 더 꾸준하고 장기간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미술 관련 동아리를 했는데 한 학기만 한 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활동의 퀄리티입니다. 좀 더 본격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미술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작성은 했는데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가 저는 무슨 미술학원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녔다는 그 자체만을 저희가 평가에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 아무리 봐도 미술 관련 활동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칭찬은 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에선 미술 활동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평가로 인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경우가 평가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사례가 더 있는데 고비용이 드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만 하는데 참여비가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용이 드는 활동들도 역시도 저희가 평가에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에서 첫 번째로 활동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참여했던 미술 관련 활동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활동명도 굉장히 성의 있게 써주시는 그 지원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확립하게 해준 고1 여름방학의 블라블라 막 이렇게 열심히 써주십니다. 그 노력은 너무 고맙지만 평가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활동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 유형인데요. 제시된 선택 항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활동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아리, 방과 후 학교, 자율 창작, 전시 감상, 진로 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이 8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 유형을 선택하는데 또 학생들이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 활동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부적인 분석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작성하려고 한 활동과 가장 유사한 그런 활동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뭔가 활동 유형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8가지를 다 맞춰서 만들어 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한, 가장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이 활동 유형과 상관없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 유형에서는 각종 대회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종 대회라고 함은 미술 관련 교내외 대회 및 공모전 참여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에서는 교회 수상에 대해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목에 해당하는 대회이지 예체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고의 경우에는 예고나 이런 학교들과는 상대적으로 학교 자체의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는 평가에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저희는 교내외 대회, 즉 교회 대회까지도 인정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 참여 횟수입니다. 활동에 참여한 형태에 따라서 정기적, 비정기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년, 월, 주 단위 중에서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그 기간 안에 참여한 빈도수, 즉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활동 참여 기간에 참여한 전체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참여 기간은 실제 그 활동에 참여했던 전체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활동 기간은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의 경우에는 그 N수생하는 기간 동안 했던 미술활동 역시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 요걸 쓰시고 싶으시면 대회 당일을 기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간기간인데요. 주간기간의 유형에 따라서 교내, 교회, 개인을 선택하고 교회인 경우에는 활동을 주관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 소개는 100자 이내로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기평가 의견에서 300자 이내로 참여 동기와 과정, 성취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역시도 모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더 입력하고자 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총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은 모두 배제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 위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두 가지를 다 보고 평가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서류의 성격이 다릅니다. 뭔가 자기가 좀 더 구체적인 미술활동과 과정과 거기에 대한 성취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미술활동 보고서에 입력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에서는 총 600자 이내로 모집 단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원자의 재능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마지막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창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교과, 비교과, 종합 입력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모든 내용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평가 요청을 눌러서 맨 처음 평가자 선택 단계에서 지정했던 선생님께 평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 요청 프로세스가 하고 나면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이 선생님께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평가 요청 키를 누르면 보기와 같은 알림창이 뜰 겁니다. 지정한 한 명의 평가자가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미술 활동 종합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 요청은 지원자가 입력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평가 요청 후에는 지원자가 현재 작성한 내용에 수정 및 추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평가 요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 요청까지는 반드시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평가자 선택 단계에서 저장까지만 하고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평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 저장된 평가자에게 자동적으로 평가 요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기존의 평가자 선택에서 평가 요청 전이라는 버튼이 있던 것이 평가 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선생님께 평가 요청이 간 경우인데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평가 상태가 내용 정정 요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을 선생님이 받아보니까 내용에 오류가 있다라거나 또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지원자에게 이것 좀 추가로 보완해라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시고 나면 비교과 종합의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상단에 내용 정정 요청 사유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아 그랬구나 라고 쿨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평가자 즉 선생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거는 내용 정정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자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즉 교과, 비교과 종합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할 수는 있지만 평가자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수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 요청을 누르신 다음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평가자가 지원자에게 내용 정정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 요청으로 시스템이 되게 되면서 평가자가 그대로 다시 평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상태가 이렇게 평가자 변경 요청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평가자가 즉 지원자가 선택한 평가자가 내가 해당 지원자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됐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다른 평가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보내는 신호가 바로 평가자 변경 요청입니다. 이러한 표를 버튼을 보셨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본래 지정했던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을 지정하신 다음 평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정과는 반대로 평가 요청을 받았을 때는 평가자의 변경만 가능하지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입력이 마감이 되고 평가 요청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지원자가 평가 요청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 요청한 선생님께 제가 평가 요청을 했으니 반드시 평가자 입력 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해 달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을 눌러서 작성한 내용을 출력물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본교로 제출하는 용이 아닌 단순 본인 개인 보관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면접을 대비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교로 제출을 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가 요청을 한 후 또는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된 직후부터는 더 이상 지원자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시점 이후에 지원자가 어떤 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평가 요청한 후에 내용 정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가 요청한 선생님께 내용 정정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내용 정정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평가자의 그 서류가 다시 지원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원자는 다시금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해야지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처리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술활동 보고서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제 지원자, 즉 학생들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또 와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자 입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평가자 입력 내용까지 들으시면 그 미술활동 보고서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자 역시도 메인 화면에서 평가자 바로 가기를 눌러서 평가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도 회원 가입이 필수가 되겠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등등 담당 교과목과 현재 재직학교, 이전 재직학교까지 등록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EPKI라고 하는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EPKI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MPKI로도 등록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차후에 홍익대학교에서 해당 고등학교로 교사 신분 확인을 할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실제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가입 시에 선생님이 등록하셨던 EPKI 또는 MPKI로 로그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윈도우 10 엣지나 이러한 기타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기타 브라우저로는 이 팝업 창이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해당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전체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이 화면부터는 평가자 유의사항, 입력사항, 다운로드와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들이 이렇게 퀵 메뉴로 뜨게 되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인평가하거나 입력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순서에 있는 홍미술 14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을 선택하면 평가자로서의 유의사항 3가지가 뜹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다음 실제로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평가창은 지원자의 관계,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학생을 3학년 때까지 지도를 해왔다, 미술교과를 지원해왔다, 지도해왔다 또는 미술 동아리 담당 교사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활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자가 2가지의 교과목을 입력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항목별 확인 밑에 있는 내용 보기를 클릭하셔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교과활동 전체 평가를 클릭하셔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해당 창 상단에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이 뜨게 되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는 이제 평가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평가 내용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기와 같은 2개의 척도평가가 뜨게 됩니다. 교과활동에 대한 참여도, 즉 교과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한 정도를 매우 우수부터 매우 부족까지 척도평가해 주시면 되겠고 평가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평가 불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과활동을 통한 향상도, 즉 교과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술 관련 지식, 기술, 소양이 활동 참여 이전보다 향상된 정도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부족까지의 척도평가를 진행해 주신 다음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척도평가를 진행하시다가 내용을 좀 더 보고 평가를 하겠다 또는 나중에 평가해야지 생각이 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닫기를 누르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내용은 저장이 되지 않고, 즉 소멸되고 창이 닫혀지게 되니 이 부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활동과는 다르게 비교과 활동에서는 두 가지의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항목별 확인 밑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교사 확인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척도 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사 확인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른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셨는지를 묻는 내용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종류는 이 활동, 즉 홍미술이 한 봉사 동아리를 직접 지도했거나 직접 확인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체크를, 그렇지 않았다, 직접 지도한 당사자에게 전달받는 등의 간접 확인을 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체크.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못함을 버튼을 클릭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확인을 완료하시고 나면 교과 활동 전체 평가에 들어갑니다. 교과 활동과 동일하게 화면 상단에는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비교과에 대해서 내용이 한 번 더 보여지게 됩니다. 내용을 정독하시고 평가 내용 작성을 누르시면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척도 평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 비교과 활동을 통한 향상도를 묻는 두 가지 척도 평가에 대해 체크를 해주시고 평가 완료를 눌러주시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에서도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미술활동 종합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 평가 내용 작성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총 5가지의 척도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척도 평가는 평가자가 그동안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에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묻는 내용입니다. 실기능력, 창의력, 열정, 인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은 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척도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척도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종합평가, 천자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 활동 내용 및 미술활동 종합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미술적 재능, 열정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천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17학년도 때까지는 교과, 비교과 종합 영역에서 각각 평가 의견을 작성을 해주셨지만 올해부터는 종합 의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면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서 미술활동 종합에 대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까지 모두 평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가 완료를 하고 나면 평가 상태가 이렇게 평가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평가 완료 상태에서도 평가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과 그리고 평가자가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내용 보기 또는 평가 내용 보기를 클릭하셔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완료 상태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평가 완료를 하고 나서 뭔가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측에 생성된 완료 취소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재작성을 하시고 평가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평가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 그리고 최종 평가 완료를 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정정 요청 및 평가자 변경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원자 설명을 했었을 때처럼 내용 정정 요청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자에게 해당 부분을 정정하라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평가자 변경 요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평가 요청을 버튼을 눌러서 지원자에게 다른 평가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거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평가 거부 사유를 1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작성하신 평가 거부 사유 그리고 평가 거부를 했던 이 액션은 지원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한 평가자가 작성한 모든 내용도 역시도 지원자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그 보안이 내용이 비밀 보장이 되어야지 평가자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실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야지 저희가 홍익대학교가 평가자의 의견을 신뢰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최종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서 평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완료를 누르고 나면 더 이상의 수정,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최종 평가 완료를 하고 나서 수정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홍익대학교 입학관리본부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관리자의 권한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 선생님께 가장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지원자가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평가자를 선택해서 평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회원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평가자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홍익대학교 국가 전체의 사이트가 아닌 홍익대학교만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프로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평가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선생님은 반드시 지원자 입력 기간 안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지 이름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원자는 본인이 미술활동 보고서의 평가자로 해당 선생님을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신다면 선생님께 반드시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그보다 훨씬 이전이면 더욱 좋겠고요. 그 이전까지 회원가입을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하실 때 참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기재입니다.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는 지원자가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평가자의 입력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이 세 가지의 서류를 교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랬을 때 뭔가 진위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는 증빙서류 요청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허위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절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는 대한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미술활동 보고서의 표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자의 표절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평가의 불이익을 받거나 정도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표절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자의 평가 의견은 불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홍익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평가 의견 반영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복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 첫 번째에 홍대 미술 실기대회를 참여했다라고 내용을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비교과 활동에 다시 한번 썼을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항목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 역시도 무성의한 기재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차 중복 기재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교과 활동에서 미술 과목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교과 활동에서 미술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교과에서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과에서 언급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썼던 교과 활동과 차별화된 다른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분산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14회 홍익대 미술실기대회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을 한번 썼는데 그 다음에 다시 15회 홍익대 미술실기대회에 참여했다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14회, 15회 대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한 가지 항목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두 가지 대회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경험과 차별화된 성과가 있었다 했을 경우에도 분리해서 쓰시는 건 역시 무방합니다. 이번엔 통합 기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미술반 활동 그리고 벽화 그리기 등에 참여해서 어떻게 했었다라고 썼을 경우 미술반 활동과 벽화 그리기는 확실히 다른 활동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성격을 달리하는 활동들은 분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와 전시 관람과 같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개수가 아무리 많고 읽은 책의 개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항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독서 하나 그리고 전시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활동으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술활동 보고서, 즉 홍익대학교는 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지원자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얼마나 교과 활동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미술 관련 활동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미적 체험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창의력을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이런 그 프로세스를 기억하시고 입력을 하실 때 정해진 양식 안에서 그동안 홍익대학교 미술계열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활동들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술활동 보고서 소개를 맡은 빈진경 사정관이었습니다.